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지지 선언을 하셨던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 선언을 하셔가지고 예. 마음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마음 아픕니다. 예, 왜냐면 뭐 지지 선언에서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도 그래도 이제 우파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를 지키는데 그걸 좀 일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혼힘을 다해서 좀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태울 준비가 돼 있었는데 네, 예, 너무 이게 아쉽게 됐다. 아쉽게 됐다. 예, 그 마음을 이런 좀 마음이 듭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 전 시장님은 제가 그래도 뭐 제가 그래서 뭐 위로 전환을 드려보려고 했더니 위로 전환은 안 됐고 네, 메신저는 주고 받았어요. 네. 위로 메신저는 드렸고 답은 오셨더라고요. 네. 답은 주셔가지고 네. 그냥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또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노래 그래서 부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또 이제 저는 또 우리 또 김문수 후보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열심히 단합해가지고 이런 좀 전에 한동훈 후보 인터뷰했는데 왜 여기서 김문수 후보만 얘기하세요? 예 한동훈 후보요? 한동훈 후보 인터뷰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아까 뭐 체제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본인이 말씀하신 게 체제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전체주의 이야기하시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되겠느냐? 그죠? 네.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되겠느냐? 체제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체제 전쟁 말씀하시면서 체제 전쟁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체제 전쟁이다 이거는 명확하게 좀 의견을 밝혀주면 좋겠고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계엄령 이야기 아니라 저는 이재명은 한다. 뭐를 하느냐? 전쟁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있잖아요. 네. 젤렌스키가 지금 임기가 끝났어요.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지 꽤 됐죠. 꽤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도 얼마든지 예, 이재명은 자기 집권을 길게 끌고 가거나 뭐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젤렌스키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아셔야 된다. 나중에 정말 처절하게 하실 텐데 설마 그 이재명이 일으켰겠어? 라고 하지만 예, 이재명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왜냐하면 북한 가지 말라고 북한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방북비역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납 이 뜻이 있고 게다가 이재명은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개체수가 조절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발언이 있었던 걸로 키링필드 자기가 어릴 때 뭐 그런 얘기. 예, 자기가 어릴 때 개미들을 관찰했대요. 관찰했는데 목이 떨어지고 몸통이 떨어진 개미들이 우르르 있더래요. 아, 그래서 개미들도 이게 전쟁을 내 가지고 이게 개체수를 조절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아, 인간도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개체수를 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린 이재명이. 예. 그래서 그 이재명 어린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예. 우리가 정말 생명 존중이나 그다음에 비서실장님 돌아가셨을 때 김문기 처장님 그때 발휘는 날 그 행동을 보면 그 가까운 사람이 부모를 잃고 그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잃고 그다음에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옆 사람이 죽었을 때도 못 느꼈는데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할까요? 누구의 아픔을 더 중시할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요.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다른 후보들 같으면 사퇴합니다. 100%. 일반적으로 당연히 사퇴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재명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재명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국민들의 선택에 선택 말고 뭐라고 하냐면 재밌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재밌다고? 뭐 흥미롭다? 뭐 그랬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법원에서 자기가 이런 걸 받았으면
정말 우리가 크나큰 제가 리스크를 드렸다. 그리고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절대 사퇴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의를 위하거나 국민을 위하거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 없고요. 그리고 엄중하게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거를 본인 입으로 늘 이야기하면서 지금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그렇죠. 발의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완전히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행의 대행. 대통령도 아니라 대통령도 탄핵, 대행도 탄핵, 그다음 대대행도 탄핵. 인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이런 나라를 그리고 김병기가 아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아니, 그 김병기가 김병기가 네. 김병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 사법부가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 시도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사법부가 사법부가 네. 법에 따라서 대법원이 판결한 게 장악 정도면 행정부를 그렇게 탄핵시킨 입법부는 그러면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명확히 드립니다. 이쯤 되면 최소한의 그 사람이면 네. 우리가 이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실상 진짜 자유민주 진영의 정당이 아니라는 거를 눈치는 채셔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하시는 사이에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어제 그 연천시장에서 만난 상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의 해프닝입니다. 네, 해프닝.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젤렌스키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유동규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네.